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안한 시장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트럼프는 뭘 하려는 거지? 요즘 주식 차트 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고의적으로 의도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파헤칠 내용은 바로 트럼프는 지금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황당한 주장 같지만 6월에 들어올 7조 달러, 약 한화 1경원의 미 국채 부채를 생각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현재 고금리 환경에서 이 부채를 다시 발행한다면 미국 정부는 감당하기 힘든 이자 부담을 짊어져야 하죠. 여기서 트럼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현재 투자 시장의 변동성은 그저 평범한 조정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이 노림수가 먹힌다면 준비된 투자자들에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경제 게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미국 경제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직면한 가장 큰 숙제, 그것은 바로 부채 폭탄이죠. 2025년 6월 미국 정부는 약 7조 달러 규모의 채권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채권들이 만기가 되면 정부는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4%로 아직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1에서 2% 금리로 발행했던 채권들을 이제는 4% 이상의 높은 금리로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 건데, 간단히 계산해봐도 연간 이자 부담이 수천억 달러 증가하게 돼요. 미국이 부자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GDP의 13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는 100%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더 심각한 것은 이미 미국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자 지급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정부는 이자 지급에만 약 7천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면 국방, 의료, 교육 등 다른 중요한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즉, 부채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답게 이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 중에도 우리는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가 1%만 내려가도 미국 정부는 연간 수천억 달러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경기 침체 또는 최소한 경기 둔화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연준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금리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 같은 동맹국에게도 무차별적인 고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그들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러나 지속적인 고관세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미국의 달걀값 폭등만 봐도 고관세 정책을 계속한다면 미국 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물가 상승과 같은 악영향을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죠. 고관세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한다면 소비가 둔화될 것이고, 소비 둔화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요. 즉, 트럼프 행정부는 고관세를 통해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고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는 올해 6월 약 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의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몇 차례 FOMC 회의에서 의도된 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3월 18일, 5월 6일, 그리고 6월 17일까지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트럼프는 어떻게든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에 부담을 주어 금리를 내리더라도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를 살리고자 시장에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현재의 경기 침체, 그 중간 어딘가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연준은 기준금리 3에서 3.5% 정도의 중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부채 위기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의 늪에 허우적대는 미국은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과거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만들어진 고금리가 신경 쓰이지만 그 고금리 안에서 기축통화국인 이상 싫든 좋든 울며 겨자 먹기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따라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한 뒤
국채를 재발행해야 부채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너무 낮출 수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관세 정책을 해지하기 위한 강달러를 유지해야 하기에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게,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한 중금리 수준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 의도에 관한 실제 보도 내용을 살펴볼까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유도해 금리를 인하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골드만삭스 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트럼프가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경기 침체를 유도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어요. 조선비즈는 미국이 임시 국채 한도의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으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새롭게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며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직면한 경제적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분석한 것인데, 특히 2025년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규모 국채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는 가설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선 우선 과거에도 이런 전략이 존재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제를 둔화시킨 사례는 드물긴 하지만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 초 폴 볼커 연준 의장인데요. 당시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단기적으로 침체에 빠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폴 볼커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였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가설은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M2의 총량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총 통화량이 증가했기에 인플레이션 또한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모두 걱정해야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전략에는 큰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경기 침체는 단기적으로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실업률이 상승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만약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진다면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둔화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정황과 경제적 논리는 이 가설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해 금리를 낮추려 한다는 가설이 현실화될 경우 과연 금리 인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대출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은 금리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에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주식시장은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인플레 압력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아닐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에 주식시장의 회복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다소 복잡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채권 발행 시에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정부가 7조 달러 규모의 부채를 재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낮은 금리가 채권 발행 비용을 줄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속적이고 급격한 금리 인하 상황이 아니며 제한적인 금리 인하의 폭이 존재한다면 단기 채권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 주택 구매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채권 금리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반영해 당분간 3에서 3.5% 중금리에 머무른다면 금리보다 수익률이 낮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부동산 시장은 저수지 효과로 인해 중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려있는 주요 중심지의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중금리에 대한 이자 비용을 오랜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에 소득 수준이 높아야 하고 그들의 수요에 맞는 지역은 강남, 서초, 잠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금리 기조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계는 대출 이자가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만약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진다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래는 오로지 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인 우리는 확률을 계산해 조금 더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구독자분들을 위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몇 가지 전략적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채권, 특히 미국 국채와 같은 고품질 채권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적금, 예금보다 국채가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것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안정성을 위해 금리의 변동폭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기 채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트럼프 2.0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 플랜트, 원자력, 전력설비, 철강, 금속, 비철금속, 반도체,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의 수건 사업이며 현 정권의 핵심 산업에 금리 인하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대출 증가와 이자율 스프레드 개선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모기지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금리 인하 환경에서 대출 확대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국가 기반 산업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직접 투자함으로써 산업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에 적절히 분산 투자함으로써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빅테크 기술주와 AI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어요.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연구개발 및 확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분산 투자와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을 보유해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이 급락했을 때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할 기회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세운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해 금리를 낮추려 한다는 가설에 대해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직면한 7조 달러 규모의 채권 부채 문제, 높은 금리 환경,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까지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얽혀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가설은 아직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과 경제적 논리가 이 가설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급격히 인하된다면 이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일반 가계와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연준이 경기 둔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할지에 따라 시장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 특히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GDP 성장률을 주목하세요. 이 지표들은 경기 침체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핵심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어적인 자산 배분을 고려하고,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산업에 집중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균형 잡힌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은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